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조이랩의 최동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A1111 1.8.0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중에 이 소프트 인페인팅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업데이트가 돼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의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A1111의 1.8.0 정식 버전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사실 그간 저희가 1.7.0 이후에 1.8.0 관련된 업데이트가 아직은 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단걸음에 달려가서 관련된 포장지를 뜯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A1111 1.8.0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이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파이터치 관련된 부분이 2.1.2로 업데이트 되었다. 그리고 소프트 인페인팅 지원이 되고 정밀도 FP8 버전을 서포트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그 외에 옵션로 LCM 샘플러 서포트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 영상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는 저희 지금 보는 엑스트라 네트워크 트리 뷰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과, 이번에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진 하이레즈 픽스 버튼에 관련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력하게 돌아온 소프트 인페인팅에 관련된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크 원 인스톨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를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간만에 보는 명령어가 될 텐데, 이렇게 git 클론이라는 명령을 써서 CMD 창에서 관련된 부분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이 CMD 창을 띄운 상태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장표에 git 클론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후에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들어가신 후에 이 웹UI 벳을 실행을 해주시면 모든 게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CMD 관련된 부분 참 어떻게 띄우는 거지? 라고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탐색기 창에서 CMD라고 치신 후에 점 눌러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실행되는 이 창이 바로 방금 보신 CMD 창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이 다 실행되고 나면은 이제 웹UI 실행하셔서 VMV 세팅이 완료되도록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모든 게 다 준비가 되고 나면 바로 웹UI 창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혹은 이전에 설치를 해주신 분들, 나는 만약에 확장 프로그램을 크게 설치하지 않았고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업데이트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git 풀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현재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익스텐션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업데이트된 이 엑스트라 네트워크 트리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예전에 1.6.0 버전 때는 화투패였던 부분들이 이젠 좀 바뀌었죠. 이렇게 통합된 형태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분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모델들이 바로 합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을 이런 트리 구조 형태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 관련된 이름과 디스크립션,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 네임에 대한 경로, 사이즈, 그리고 해시값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 외에 프리퍼된 VA에 대한 세팅이라든가 노트에 관련된 정보들도 추가로 저장을 해서 세이브를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예를 들어 시빌 AI 헬퍼 같은 자동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텍스트 파일, 이 파일명과 같은 파일명의 텍스트 파일과 그리고 PNG 파일이 들어있어야 이런 식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지금 만약 그런 정보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노 프리뷰 상태로 보여진다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관련된 부분에서 필터를 하거나 폴더 형태로 봐서 빠르게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환호할 만한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테이크 3 하이레즈 픽스 버튼에 관련된 부분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이런 아이콘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하이레즈는 여기서 그냥 활성화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왜 이런 버튼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 저게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사용할 모델을 하나 선택을 해볼 건데, 그 모델에 관련된 정보가 여기에 있는 링크로 가시면 이 이미지 프롬프트에 대한 정보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22 버전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넘어와서 관련된 프롬프트 세팅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사전에 준비해 놓은 세팅을 적용을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하이레즈 픽스 세팅을 해놨는데, 자, 잠깐 이걸 꺼볼게요. 이걸 끄고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생성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7.7초가 걸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하이레즈 픽스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결과를 보니까 22.8초가 걸린 상황이네요. 자, 이제 제가 다시 이 하이레즈 픽스를 끄고 이 상태에서 원래 사이즈대로 다시 생성을 한번 해보고요. 자, 7.5초가 나온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하이레즈 픽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14.8초가 걸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하이레즈 픽스 세팅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요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제가 한번 이미지를 생성한 후에 그것들을 작게 보고 이걸 난 쓰겠어 라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서 완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결과물을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생성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관련된 프로세스가 전체가 돌기 때문에 작은 거 걸고 다시 하이레즈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버튼은 내가 작은 걸 걸었어, 그 상태에 있는 걸 하이레즈 적용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결과의 단계에서 바로 이어서 결과물을 생성해 준다는 게 이전과는 좀 다른 솔루션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의 일부를 변경을 해봤어요. 이 화이트 드레스를 변경을 하고 이 상태에서 제네레이터를 한번 해본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근데 이걸 난 좀 더 이제 키워서 보고 싶은데, 이때 이 버튼을 바로 눌러주시면 앞전에 했던 과정을 그대로 이어간 상태에서 바로 하이레즈를 적용을 해준다는 게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하이레즈 픽스를 적용을 해서 통으로 다시 걸었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나와져 있는 결과에 이어서 그냥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후에 있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시간만 소모하기만 하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소프트 인페인팅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디스커션 관련된 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그샘플, 자, 여기 마스크를 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스크 블러를 굉장히 키워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이 프롬프트는 이제 드래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보면은 이 마스크 영역이 아닌 영역에도 이런 결과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확인해 보면 기존에 저희가 작업을 했을 때 이런 마스크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다 이런 프롬프트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들이 일상다반사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 소프트 인페인팅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게 자연스럽게 리믹스가 되는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련된 기능들은 I2I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소프트 인페인팅을 활성화해 주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에 있는 이 마스크 블러에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인페인팅을 활성화하시게 되면 이런 옵션들을 보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마스킹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페인팅 세팅이 되었고요. 저는 네거티브 다 날렸고 이제 포지티브에 캡이라는 정보 하나만 입력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 외 세팅은 뭐 아직 기본적인 세팅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 인페인팅을 활성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바로 관련된 인페인팅을 진행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눈을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만들어 놓고 자, 바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결과물이 약간 좀 어딘가 이상하게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눈을 좀 찌부리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우선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마스크 블러를 64로 올리고 여기에 있는 소프트 인페인팅을 별도 옵션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눈이 자연스러워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마스크를, 물론 이제 마스크 블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여기는 4를 주고 여기는 64를 주긴 했지만, 기존에 봤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 눈에 대한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소프트 인페인팅을 사용했을 때요. 이걸 제가 좀 더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인페인팅에서 마스크 블러 사이즈를 좀 높여주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결과물을
결과물을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도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마스크 블러에 관련된 게 사였을 때는 좀 깨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 관련된 블러를 확장해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 마스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성한 인페인팅 마스크가 필터 처리가 들어갔을 때 마스크 블러가 쌓일 때는 이 정도의 경계면 처리가 이루어지는 걸 기본적인 마스크 블러 64까지가 올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마스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프트 인페인팅을 적용을 했을 때 4 그리고 64일 때는 각각 다른 이런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노이즈가 적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제가 컬러라이징을 이제 그라디언트로 적용했을 때 이런 형태의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들어가 있는 인페인팅의 믹싱에 대한 정도가 다양하게 작동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결과물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인페인팅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의 가이드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높여주는 걸 추천해요 라는 것들도 있고 이 헬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 인페인팅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알아봤고요. 여기에 있는 마스크를 이거 어떻게 저장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세팅에 세이브 이미지 그리드 관련된 탭에서 여기에 있는 인페인팅 저장하는 부분을 활성화해 주시면 관련된 마스크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좋죠. 자, 이렇게 소프트 인페인팅을 사용하시면 다양한 결과물에 대한 바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중에 소프트 인페인팅 관련된 기능들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